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울진 산불이 발생한 지 어느새 넉 달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그 산불을 진화하고 나서 앞으로 있을 2차 피해가 참 걱정이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번 장마 때 대량의 잿물이 떠밀려와서 취수원이 있는 남대천 수계에 시커먼 물줄기가 흘렀고요. 울진 도심에 있는 남대천 하류는 또 탄가루가 쌓여서 잿빛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울진 산불 2차 피해는 동물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이 지난 4개월 동안 8번 정도 현장 조사를 했는데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사냥은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이동하다가 로드킬 당할 위험이 또 높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열린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울진 산불 현장의 조속한 복구, 재건을 다시 한번 촉구했는데요. 구체적이고 빠른 실행 계획이 나오려면 무엇보다 국민적인 관심이 앞서야 합니다. 오늘 시사초점에서는 울진 산불 이후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7월 26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 발효된 가운데 의성과 예천에는 폭염 경보 내려져 있어서 이 지역은 특히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동 33도, 의성 34도까지 오르면서 최고 체감온도는 35도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 자제해 주시고요.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경북 북부 내륙은 오후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시가 주최하고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2 안동문화재 야행이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안동 월영교 일대에서 열립니다. 달빛이 들려주는 안동의 문화재 이야기를 주제로 월영교 일대의 야경을 감상하고 안동의 문화재에 얽힌 이야기를 탐방하는 기회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월영 야행 기간 동안에는 야경, 야화, 야식, 야숙 등 8가지로 나눠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체험이 진행되고요. 스탬프 투어와 오픈 라디오, 안동의 무형문화재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안동에서 최초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 전시와 디지털 안동 문화재, 세계유산 사진전, 미디어 파사드 상상설 화전이 상영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동의 다양한 특산품이 판매되는 월영장터, 푸드트럭 같은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안동 문화재 야행에 함께한다면 한여름밤 안동의 낭만과 재미를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은 하늘에 구름 잔뜩 껴있는 가운데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 30도 안팎이 예상되는데 습도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는 소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비가 올 수 있으니까요. 우산을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덕에서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사망자가 올 들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영덕군은 이달 들어서 밭에서 일을 한 뒤 고열과 근육통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된 60대 남성 등 2명이 SFTS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농작업과 등산 등의 야외 활동으로 진드기 노출 기회가 많아지는 봄철에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 소피 참 진드기에 물린 후 최대 2주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 38도 이상의 고열과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만약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적기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SFTS는 치명률이 높은 반면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만큼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을 갖춰 입고 귀가 후에는 활동복을 바로 세탁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낮은 24도, 습도는 85%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동풍이 불면서 종일 0.5에서 1m의 잔잔한 물결이 일겠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도 연안 해상에서 처음으로 돌고래가 그물에 잡혔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울릉도 서면 태하리 연안 1.8km 지점에서 통발어선으로 조업을 하던 선장 A씨가 새우 통발 그물을 걷어올리던 중 길이 3m, 몸둘레 160cm, 무게 250kg 크기의 큰머리 돌고래가 포획됐습니다. 큰머리 돌고래는 전 세계 수심이 깊은 대양부터 대륙분까지 걸쳐 서식하고 있지만 울릉도 연안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평소와 다름없이 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검고 큰 물고기가 죽은 채로 올라와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동해해경은 현장 검증 결과 외상에 이미 포획 흔적이 없어 불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현장 처리할 수 있도록 발급증을 교부했다고 말했는데요. 한편 선주 A씨는 돌고래는 육지로 반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울릉도 해상에서 거의 볼 수 없는 귀한 물고기이기 때문에 울릉도에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화요일에는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실버존입니다. 우리 이거 아이들을 위한 스쿨존 네. 얘기하는데 그거 연결되는 어떤 맞습니다. 존인가 봐요? 네, 네. 실버존은 이제 노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시설 같이 노인 통행량이 많은 구역에 설치가 됩니다. 네. 노인보호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08년부터 도입이 됐고요. 실버존에 가면 노인보호구역과 시속 30km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스쿨존과 다르게 가속 단속 카메라나 가속 방지 시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가 주의지어 있지만 단속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는 스쿨존에서 이제 시속 30km 이하로 가는 네. 거는 우리 그냥 몸에 딱 뱄어요. 습관이 맞습니다. 됐는데 네. 실버존은 좀 다르네요. 예, 스쿨존에서는 단속 카메라는 물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요. 보행자 안전 보호를 위한 현수막까지 설치가 됩니다. 네. 내비게이션에도 다 표시가 되고요. 네. 인근 주민들은 스쿨존은 처벌이 강하니까 조심하지만 실버존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도의 실효성이 그러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363건입니다. 775건인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건데요. 네. 하지만 대구에 지정된 실버존은 수성구 20곳, 동구 10곳, 북구 7곳 등 모두 59곳에 불과합니다. 예. 스쿨존이 한 752곳 정도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7.8% 정도 그치는 수준이고요. 네. 단속 장비와 안전시설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안 자체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무인교통 단속 장비, 가속방지 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얘기가 있었겠는데요. 요즘 바꿔야 된다고? 네. 네. 실버존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에 안전대책을 강화하라는 결정문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노인들의 통행이 많은 전통시장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더하는데요. 네. 대구시는 각 구군과 함께 실버존 수요조사를 벌여서 주 자체 조례를 제정한 뒤 실버존을 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특히 노인이 많은 전통시장이나 병원을 중점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요. 일단은 서구와 수성구에 각 한 곳씩
추가 지정할 계획이고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면 더 지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빨리 좀 정착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금호강 산책로입니다. 예, 금호강변에 산책로를 조성하나 봐요. 네, 수성구가 안심 습지와 인접한 금호강 구간에 산책로 조성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수질 오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환경단체는 동식물의 서식처를 파괴하고 발암물질을 하천에 유출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성구 8연 마을부터 남천 하수부까지 4.3km 구간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네. 어느 정도 지금 사업 진행된 거예요? 네, 1차 사업으로 사업비가 9억 7천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오는 9월까지 범안대교에서 매호천 구간에 폭 2m, 길이 2.8km 산책로가 조성이 됩니다. 네. 특히 가천 잠수교 인근 400m 구간은 산책로를 만들 공간을 좀 확보하고자 폭 2.6m의 석축을 쌓고 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산책로 폭이 4.6m까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는 편이고요. 네. 하천 변에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탓에 공사 구간에 자상하고 있던 다수의 버드나무도 벌목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산책로를 만드는데 환경을 파괴한다. 이게 뭐 네. 좀 모순됩니다. 그렇죠. 이 네. 환경단체는 수성구가 전형적인 예상 낭비 환경 파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 안심 습지는 대구 시내 야생 동식물의 마지막 안식처나 다 마찬가지인데도 불필요한 대규모 공사로 서식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산책로를 추가로 만들더라도 달성 습지처럼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한 오솔길이면 충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네. 또 공사 과정에서 수질 오염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타설된 콘크리트에서 수용성 1급 발암물질인 유가 크롬이 흘러나올 수도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를 막으려면 거푸집을 사용해서 콘크리트가 양생될 때까지 물과의 접촉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4일까지 거푸집 없이 타설한 콘크리트가 상당 시간 강물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는 대구환경운동연합이 25일 공사 현장에서 강물 시료를 확보했고요. 이를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지금 시공사라든가 그 해당 구청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강물 수위가 오르면서 콘크리트가 강물에 노출됐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네. 다만 현재는 콘크리트가 다 굳어서 더 이상 유출 우려는 없다고 했고요. 수성구청은 기존 차로가 보행에 부적합해서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구환경청과 협의해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또 경사면에 콘크리트를 먼저 타설하고 화강석을 붙이는 형태의 공사라서 거푸집을 사용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수질오염 조사 결과 좀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기업은행 유치입니다. 예, 이거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은가 봐요. 기업은행 유치가. 예. 네. 이 공공기관 2차 지금 이전 논의가 그렇습니다. 좀 이뤄지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네. 정치권에서는 기업은행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가 나온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예. 기업은행 본사의 대구 이전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재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장에서 외교통일위원장으로 상임위 자리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네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무위가 은행을 관할하거든요. 네네. 예. 하여튼 윤 의원은 지난 22일 여야 합의에 따라서 정무위원장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넘기고 외통위원장을 새롭게 맡게 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 네. 맡았어요. 네. 그럼 이제 예정된 임기가 있을 텐데. 네. 임기는 언제? 올해 말까지. 올해 말까지인데 그렇게 바꾼 거군요. 네, 임기가 네. 이제 올해 말까지 얼마 안 남지 네. 않았으니까 좀 잔류를 희망한 그러게요. 걸로 했는데 여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된다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행정안전위원회와 외통위를 이제 여당이 갖고요. 네. 뭐 정무위원장은 야당에 주기로 네, 이렇게 네. 합의를 했나 봐요. 네. 뭐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후속 조치가 좀 임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해석이 나오고요. 예. 또 법안 처리를 이어받을 대구 경북 국회의원도 아무도 없는 탓에 무기한 계류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이 이게 네. 발의가 된 게 뭐에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게 2020년 8월에 윤 의원이 TK 국회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서 대표 발의한 법안인데요. 네. 대구의 중소기업 비율과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이를 내세우면서
은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유치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또 대구에 이미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 본점까지 오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네. 하지만 법안은 같은 해 11월 정무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고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네. 다른 데서도 가만히 있진 않겠네요. 네. 네, 부산과 전남은 각각 산업은행과 농협중앙회 이전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TK는 좀 답보 상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또 약간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앞서서 네. TK 정치권에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마피입니다. 네, 마피요? 네, 마피가 뭔가요? 네, 마이너스 P를 말하는 건데요. 이 P는 프리미엄의 약자입니다. 분양권 얘기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이 분양권이나 분양가와 매도가의 차액을 뜻하는데요. 웃돈을 얹지 않고 분양가 그대로 매매하는 것을 피가 없다는 의미인 무피 네, 매물이라고 네. 하는데요. 마피라고 하면은 분양가보다 싸게 싸다. 내놓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 아파트값이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P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가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일단 해제는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뭔가 살아날 조짐이 안 보이나 봅니다. 네, 부동산 거래 사이트만 봐도 대구의 마피 매물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내년 입주하는 달서구한 아파트는 최근에 분양가보다 3,500만 원 정도 낮은 가격에 매물이 나왔고요. 네. 서대구역 일대 아파트에서도 마피가 한 2천만 원 정도 붙었습니다. 지역 부동산업계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로 동구 안심뉴타운, 서구 서대구 일대, 남구, 달서구, 볼리 내거리 일대에 마피 매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또 좀 그렇죠. 네,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긴 하지만은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 탓에 거래가 더 오히려 내릴 것이다. 네, 단기간에 크게 늘지 않은 전망입니다. 예. 부동산 업계는 무피든 마피든 현재 매물을 찾는 이 자체가 별로 없다고 네네. 하고요. 수익을 낼 거라는 기대를 안고 미분양 물량을 쓸어 담는 이른바 줍줍 또 어려운 현실입니다. 네. 대구는 미분양 물량이 워낙 많은데다 고금리, 고물가 여파까지 겹쳐서 아직은 관망하는 일들이 많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켄타우로스 변이입니다.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거 SNS 이용하는 사람이 만든 네. 이렇게 그 별칭이래요. 아, 그래요?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아직 네. 그렇게 다른 이름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확 오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켄타우로스 변이 예. 그러니까. 이게 전파력과 면역 협피 특성이 그러니까요. 좀 강하다고 해서 네. 지역에서 전파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이 됐는데요. 네. 충북에 사는 20대 A 씨가 변이 4번째 감염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A 씨는 지난 20일 국내에서 2번째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B 씨의 지인인데요. 네. 이분이 인도를 경유해서 국내에 입국한 뒤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 변이 확진자 중 감염 경로가 확인된 첫 번째 사례가 A 씨인 거죠. A 씨는 지난 7월 B 씨가 인도에서 입국할 때 같이 동행을 했고요. 공항까지 마중을 가서 네. 귀가할 때까지 동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자로 신규 확진자 나와 있습니까? 네, 99,327명인데요. 너무 많이 늘어나네. 석 달 만에 다시 10만 명대로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원봉사를 내가 뭔가 하고 싶기는 한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찾아가서 뭘 해야 되나 이런 거 몰라서 막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여기서 자원봉사를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기초 교육을 해주는 볼메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취재했어요. 유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흔히 이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을 볼매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것처럼 자원봉사 활동도 볼수록 매력 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자원봉사자 기초교육을 볼매스쿨이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네. 네, 동시에 자원봉사 운영이나 관리를 뜻하는 볼런티어 매니지먼트의 의미도 담고 줄여가지고 있습니다. 볼매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강사와 수강생 20여 명이 함께한 교육 현장 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자, 이거는 어떤 활동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난 자리다 만큼 자기 소개를 좀 해보고
내가 생각하는 자원봉사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게 뭐 단어든 이미지든 뭐 색이든 한번 자유롭게 그림으로든 뭐 글자로도 표현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이거는 한 분씩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하면서 어떤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하고 계신지 좀 강조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동에 사는 성경숙이라고 합니다. 네. 새마을 분야의 봉사도 배우고 있고요. 원래 구청에 2달 교육받아서 마을 정원사 꽃 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에 물 주는 거에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관심 분야에 저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당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점을 해결해 주고 싶고, 기관을 통해서 건의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제 필요한 부분 자택 방문을 한다든지 또 전화를 통화해서 잘 계시는지 또 뭐 문제점이 없는지 몸은 어때 뭐 아픈 거 없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을 이제 지원해 주고,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그래요. 자원봉사 입문이네요. 맞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이 볼메스쿨은 2013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인데요. 그 당시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자원봉사를 시작해야 되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요. 현재까지 월 1회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강생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은입니다. 제가 자원봉사 하기 전에 기초교육을 받아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기초교육이라고 그래서 정해진 답을 알려주는 그런 딱딱한 이론 교육인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스스로 자원봉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원봉사의 색깔은 무엇인지 그걸 발표하는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자원봉사의 색깔은 흰색이라고 답변했는데요. 도화지에 흰색처럼 우리가 자원봉사를 어떤 걸로 생각하고 또 그려나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자원봉사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흰색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수성구 거주 중인 만학도 대학생입니다. 1365 자원봉사센터 사이트 통해서 봉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 봉사 활동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활동이 있는지 이제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봉사 활동을 이런 부분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교육을 듣기 전에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어떤 집단이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작은 거에서부터 서로 모여서 조금 도움을 주는 게 그냥 그런 게 자원봉사구나. 이런 생각하게 돼서 조금 자원봉사라는 의미에 대해서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들 관심이 일단 있는 분들이니까. 네, 맞습니다. 분위기도 아주 좋겠습니다. 네, 정말 네. 분위기 좋았는데요. 네. 그 각자가 생각하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그림도 그려보고 또 발표를 통해서 그 생각을 나누는 게 주된 활동이었고요. 자원봉사하면 떠오르는 색깔, 또 자원봉사의 종류, 앞으로 해보고 싶은 봉사활동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눴습니다. 네. 네, 수강생에게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지 들어보고요. 이어서 윤은진 교육 코디네이터에게 수성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무용도 하고 또 이렇게 재활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안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움직임 범위를 조금 넓혀준다든지 그런 재능 기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실 저희 수자봉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30대, 40대 자원봉사자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포차 컨셉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자원봉사 활동이 있고요. 수성구 내에 이제 환경 활동가로서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체험하면서 습득하기도 하고 지역 주민에게 전파하는 활동까지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간, 장소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봉사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한 자원봉사의 올랑올랑이라는 프로그램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선 걷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걷기 활동을 통해서 기부 캠페인에 참여하는 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동네는 이라고 해서 지역 내 발생하는 불편한 점들을 제안하는 것을 프로그램 활동으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볼메스쿨이 사실 오프라인 활동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 비대면 시대인 만큼 온라인 볼메스쿨도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 볼메스쿨에서는 자원봉사를 하기 전에 기초 교육을 함으로써 봉사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지식도 습득할 수 있고요. 봉사자들 간의 정보 교류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매달 진행되는 볼메스쿨 신청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유리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울진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은 이 2차 피해가 한 번은 겪을 일이다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은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번 장마를 겪으면서 먹는 물이나 아니면 생활용수 같은 중요한 것들 피해를 좀 최소화해달라라고 당부를 하시는데요. 이분들의 일상회복을 돕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최근에 있었다고 그래서 그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경북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신효영 담당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신효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센터에서 이번에 울진에서 재난경험자의 마음 회복 치유 프로그램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산불 피해 지역 주민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재난경험이다 이렇게 부르시네요. 네네. 재난 경험자는 보통 포괄적인 의미로는 재난으로 인한 일시 대피자,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 입으신 분들을 포함해서 그 재난을 직접 목격하신 분, 그리고 현장에서 구호, 봉사, 복구 활동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네. 기존에 우리가 명명했던 재난 피해자 또는 피해 주민 개념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피해자라는 이름에서 생기는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데 네. 이번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재난 경험자라고 표기한 이유는 후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1박 2일을 하셨어요. 장 한두 시간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네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이번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마음 치유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1박 2일 동안 진행을 했는데, 보통 재난 심리 회복 지원이라고 하면 한두 시간 정도의 네. 짧은 상담이나 또는 교육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활력 충전뿐만 아니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1박 2일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같은 경험을 한 지역 주민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 간의 연대감이 형성되고 또 심리적인 반응과 감정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 지역 사회 내 연대감은 그들의 추후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1박 2일 동안 스트레스 감소, 또 완화, 정서 조절 등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이는 모두 개인이 회복 탄력성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이 회복 탄력성이란 쉽게 말해 고난과 역경을 겪고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 또 주민분들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울진 영덕 산불이 3월 초부터 중순까지 꽤 긴 시간 동안 불이 안 꺼져가지고 진짜 다들 걱정 많이 했는데요. 네네. 사실은 이런 엄청난 재난재해를 겪으면 일상으로 회복한다,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단어 자체가 사실 무의미해지지 않습니까? 네, 물질적인 거 당연한데 여기에 심리적인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화해 가나요? 벌써 울진 산불이 3월 초였으니까 4개월, 이제 5개월 조금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이 이제 4개월이 지난 지금이 만성기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재난 경험자들은 이 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데에 대한 의문과 불안감을 가질 수 있으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라는 생각으로 인한 분노, 죄책감, 절망감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재난 경험자들의 이러한 반응에 대한 주변의 시선이 마냥 수용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네. 심리적인 회복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비교적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는 사람과 비교 등으로 인해 더욱더 심리적인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고위험군을 찾아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그 마음치유 프로그램 이제 함께 하셨잖아요. 네. 그 직접 만나 뵙고 얘기를 들으면서 더 좀 뭔가 이렇게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도 또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세부 활동들도 다 챙겨보셨을 텐데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일단 산불 경험자 분들인데도 저희가 숲치유를 선택했던 이유는 울진 산불 그 당시 발생 사흘째 되던 날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최초 발화 지점으로부터 10km 떨어진 울진 금강송 군락지 부근까지 불길이 번지게 되었는데요. 네. 구호 활동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결국은 지켜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사람이 같은 아픔을 겪어 이 시간을 견뎌냈음을 그 국민들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뿌듯함을 느껴보게 하기 위해서 대상자 선정과 장소 선정 모두 울진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울창한 금강송의 견고한 모습을 보며 재난을 경험한 여러분들 또한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격려의 뜻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 40명 이번에 모였는데 재난 경험자들이 뭐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모두 제각각이셨는데 저희 이제 프로그램 중에 차 명상 힐링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놀랄 만큼 굉장한 집중력으로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리는 모습에 정말 뿌듯하고 격려도 해드리고 싶었고 또 참여자들 분들도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너무 필요했던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심리 특강으로 어르신들께서 평소 접할 수 없었던 미술치료 또 놀이치료를 준비를 했었는데 또 몸도 마음도 피곤했는데 아이처럼 동심의 세계에 빠져서 다시 이제 꿈이라는 걸 볼 수 있어서 정말 재밌게 즐겼다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이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재난이 일어나면 그 재난 경험자들에 대한 상담을 꾸준히 진행을 했었는데요. 울진 산불도 산불 발생 바로 다음 날부터 저희가 주불 진화 시점까지 울진 국민체육센터 등 같은 이재민센터로 지정된 곳에서 상담을 진행했었고 또 그 이후에 저희 재난심리 상담 활동가 선생님들과 함께 피해 마을 곳곳을 방문하며 찾아가는 심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경북에서는 총 17명의 상담 활동가가 300여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고 이번에는 산불이 10일간 계속된 대형 재난이다 보니 대한적 십자사 전국지사에서 상담 활동가를 파견받아 총 450여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산불 발생부터 진화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 경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울진 국민들과 함께 하다 보니 뭐 2번 이상 상담을 하셨거나 아니면 가시다가 이제 저희를 자주 마주치신 분들이 저희를 먼저 알아봐 주시고 네 가족처럼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까이서 격려와 공감을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인사도 해주시고 또 그곳이 인심이 또 워낙 좋은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들 저희한테 밥 먹고 가라고 네, 숟가락 하나 안 먹고 가면 섭섭해하시고 막 그죠?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더 감동받고 더 감사하고 정말 뿌듯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큰 그러니까 어떻게 뭐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을 딱 눈앞에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게 이 마음을 치료한다는 게 참 사실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마음에 남는 상처가 너무 클 텐데, 그죠? 어떤 후유증들을 얘기합니까?
만약 심리적인 문제를 잘 돌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방치가 되면 이게 더욱 악화가 되는데 네. 그 대표적인 예로 외상후 스트레스 맞습니다. 장애로 인한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증상을 겪을 수 있고 네. 뿐만 아니고 지역 사회에 대한 이제 불신, 세상에 대한 분노 등 정제되지 못한 감정들이 응어리져서 재난 이후 삶에 적응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따라서 재난 경험자들에 대한 경제적 복구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보건 및 재난 경험자와 그 가족, 사회적 관계 회복, 심리적 안정 부모를 위한 사회적 심리 회복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리 상담 활동이 재난 발생 시 재난 경험자와 초기 신뢰 형성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감과 안정감 제공을 통해 심리적 격리 현상으로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지원이 한두 번 하고 멈춰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게 효과가 일단 너무 좋은 게 이제 보이니까요. 그죠? 네네. 쭉 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뭐 또 사례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대형 재난 후에 이런 심리정서 지원은 어느 정도 하면 좀 그래도 이 정도면 좀 됐다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충분한 심리 지원 횟수라는 것은 네, 맞습니다. 상담을 실시한 내담자와 합의하에 결정한 그렇습니다. 건데, 네네. 우선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상담을 하면 척도 검사를 실시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내담자의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서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전문 기관으로 연계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주기적으로 상황을 체크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획득하여 상담을 종결한 경우에도 추후에 내담자가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상담하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올해 초에 물론 봄에는 이제 건조하니까 산불이 뭐 전국적으로 많이 납니다. 근데 유독 올해 좀 큰 산불이 많았어요, 그죠? 맞아요. 올해 1분기 강수량이 1973년 관측 이래 최저이고, 그다음에 저희 산불이 난 지역의 평균 강수량이 1mm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 이상의 산불만 해도 2월에 영덕 지풍면, 그다음에 3월에 고령 울진, 4월에 봉화군이, 5월에 또다시 울진 근남면에서 유독 올해 산불이 정말 많고, 또 그 현장에는 항상 저희 경북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함께 했었는데요. 뭐 한 사례로 들자면 평소에 이제 이미 조현병을 앓고 계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제 꾸준한 심리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완화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울진 산불을 겪으면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다시 재발을 했어요. 네, 자기 집 앞까지 이제 불길이 왔는데 그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불을 꺼주지 못한 그런 마음이 너무 미안해서 그 병도 앓고 있는데 미안한 마음이 증가되니까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한 달 동안 집 밖을 나오지 않았거든요. 세상에, 네. 근데 주변에 가까이 있는 주민분들은 워낙 산불이 크다 보니까 그 산불에 집중하느라고 못 챙겨주시고 또 이분을 미처 이런 상태인 걸 알지도 못했고 또 이제 뉴스에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산불로 발생한 잿물 때문에 맞아요. 그 집중호우로 하천과 해양에 유입돼서 어업에 그 생계를 두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런 재난은 다른 재난과 달리 이제 2차, 3차 물리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런 급격하게 기후 위기는 개인 위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위기이고 국가의 위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깝게 느껴지고 재난 예방과 대처 방안이 가장 큰 노력이고 방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도움 받을 수도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래요? 아주 가능하고요. 일반 교통사고나 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그다음에 일반 화재, 혹서기, 혹한기, 그다음에 풍수해, 뭐 이런 재난 유형이나 피해 정도 관계없이 재난 경험자라면 누구든지 저희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1670-9512로 전화 주시거나 1670-9512요? 네네. 아, 네네. 1670-9512 네. 전화 주시거나 혹은 경북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054-830-0746으로 전화 주시면 되시고요. 네.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 각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면 상담도 네. 가능하고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네. 이제 전화 상담 많이 하거든요. 네. 심리 상담이라는 그 단어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가볍게 저희 쪽에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저도 큰 도움 됐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북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신효영 담당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5분 지났습니다. 어쨌든 경제 오늘 정리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안정적인 노후 대책은 이제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대 수명이 워낙 또 많이 늘고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7월부터 디폴트 옵션이 도입돼서 관심이 더 커진 건데요. 퇴직연금 말이죠. 네네. 오늘 이 얘기 해주신다고요? 네. 네. 연금 관련 제도에서 디폴트 옵션 금방 얘기인데 뭐예요? 디폴트란 말 뜻이 기본값을 맞습니다. 정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퇴직연금 가입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어떻게 운영할지 상품을 정해야 되는데요. 네. 그걸 정하지 않고 이렇게 좀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 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운영 지시를 안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대기성 자금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아주 낮은 수익률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방치하는 자금에 대해서 미리 기본값, 이제 사전에 운용 방법을 정해두고 그 방법대로 이제 운용을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사전 지정 운용 제도입니다. 영어로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회사 안에 놔두게 되는 거고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회사 밖에서 맡겨놓고 거기서 이제 운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경우에 어떤 걸 이제 상품에 투자할지 지시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 디폴트 옵션이라는 이제 기본값 그대로 가겠다는 게 바로 이 제도의 이제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퇴직연금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겠다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개인이 준비하는 그 퇴직 후 연금 종류, 운영은 어떻게 되나 이거부터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네. 네.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노후 준비라는 게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이제 그렇습니다. 공적연금이 되고요. 사적연금과 이제 퇴직연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적연금 영역에 이제 개인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가 있고요. 이제 퇴직연금 제도에는 이제 DB형과 DC형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DB형 제도는 회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근로자가 운영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 실시하는 디폴트 옵션과도 이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네. 되고요. 그런데 이제 DC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제 근로자가 자기 명의로 퇴직 계좌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요. 이 DC형은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급여를 이제 회사에서 그 계좌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스스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지 이제 지정해야 되는 그렇죠. 건데요. 이러한 경우에 이제 디폴트 옵션은 이 DC형과 개인형 IRP 계좌에 해당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영어 약자로 예, 그렇죠. 이게 뭐지? 예, 그렇죠. 용어가 네. 어렵습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운영 방식이 다 다른 거죠. 네네, 이제 조금 이제 형태가 다른 건데요. 네.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서 기업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이제 가입자가 퇴직 시 일괄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이제 지급하게 되는 방식이 네. 되고요. 이 경우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네. 근로자는.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이를 이제 실적에 따라서 수령받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수익률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구조가 되고요. 이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개인이 이제 재직 중이나 이렇게 자유롭게 가입을 해서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이제 급여 계좌가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운영 방식은 개인에 따라서 이렇게 적립하고 운용하는 방식 형태가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투자할지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네네. 가입자가 이거 잘 보고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해놓고 이게 관심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다 이제 본업에 바쁘시고 다른 것도 바쁜데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관심이 좀 없는데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된 거죠. 확정 기여형 같은 경우는 DC형과 개인형 IRP는 가입자가 직접 투자할 금융 상품을 결정해서 보다 나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또 이제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이제 가입자들은 관심과 시간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크게 이제 신경을 못 쓰는 네.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퇴직연금을 방치해둔 분들께서는 더더욱 이 디폴트 옵션이 유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렇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국내 퇴직연금 시장 수익률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많이 저조한가 봐요. 저조하겠죠. 근데 네. 최근 5년간 이제 국내 퇴직연금 수익률은 거의 1~2%대 그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고려해 본다면 굉장히 아쉬운 낮네요. 수준이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 등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선제적으로 이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서 이미 안착시켰습니다. 예. 이를 국가에서 이 디폴트 옵션 상품은 장기 투자에 더 적합한 펀드로 구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네. 이미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디폴트 옵션에 포함된 퇴직연금 제도를 1981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현재 연평균 9%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는 미국의 확정 기여형의 기업연금 제도로 미국의 근로자 퇴직소득법에 따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퇴직연금 이 디폴트 옵션 이거를 네. 도입을 하면 수익률이 이만큼 높아질까요? 이제 그렇죠. 이제 네. 당연히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들 2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 조사를 한 자료에 의하면 디폴트 옵션 도입 이후에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평균 5에서 7% 정도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시장이 현재 안 좋은 상황에서 투자하는 것이 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장기간의 자산시장의 우상향 그래프를 본다면 미래 시장에 일정 투자하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기대할 수 있는 미래가 풍요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고령화 사회가 도래되는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연금 관리가 꼭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디폴트 옵션 제도라는 게 이제 뭐 상용화가 된다면 네. 시장에 나오면 여러 상품들이 또 막 많이 나올 텐데요. 네네. 이 대상되는 분들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미리. 네, 네. 그렇습니다.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이 디폴트 옵션 상품 정보를 이제 받게 되고요. 개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맞는 상품을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 이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실적 배당형 상품을 선택하게 된다면 좀 더 나은 수익률을 추가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이 원리금 보장 상품은 익히 뭐 아시는 은행의 적금 예적금 넣는 거, 예. 예, 생각하시면 쉽고요. 실적 배당형 상품이란 건 대표적인 이제 펀드나 이런 유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네. 디폴트 옵션이 허용되는 이 펀드 상품을 선택을 한다 하면은 또 그 안에서도 뭐가 또 종류가 되게 네네. 많잖아요. 지금 뭐 그거 뭐 해야 돼? 그것도 어렵겠어요. 네, 종류가 이제 조금 간단하게 몇 가지 용어는 알아두시면 선택하실 때 좋을 테니까요. 용어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시면 TDF라는 게 가장 요즘 이제 선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은퇴 시점과 그 투자 목표 시점을 맞춰서 위험 자산 편입 비중을 자동 조절하는 펀드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편리하게 지금 그렇네요. 많이 홍보하고 있는 중이고요. BF라는 펀드도 있어요. 이건 펀드 내에서 이게 밸런스라는 용어가 들어가는데 가치 변동을 고려해서 분산 투자와 주기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서 장기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예. 이외에도 SVF라고 있는데 이건 스테이블 밸류 펀드라고 해서 단기 금융 상품 등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가 되고요. SOC 펀드 말 그대로 사회 기반 시설 이런 데 투자해서 이제 운영하는 펀드고요. 원리금 보장 상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적금, 국채, 원금 보장하는 그런 유형들의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볼 땐 사람 성격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 성향이. 네. 안정적인 건 하려면 당연히 안정적인 원리금 거죠. 보장 상품. 그렇죠. 근데
퇴직연금인데 이거 가지고 나 조금 더 투자해서 해보지 뭐 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예, 공격적으로 그죠 하게 예. 되고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안정적인 관리를 원하시면 시중에 예금 금리 수준의 금리를 받게 되는 그러한 상품이 되는 거고요. 네네. 뭐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들은 일단 금리 수준을 그렇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원리금 보장 상품도 다 만기가 있습니다. 네. 그게 몇 년짜리 상품인지 이런 것들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예금자 보호 이런 것들 정해진 것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지금 홍보하시는 지금 디폴트 옵션 적용 과정을 한번 보시면 디폴트 옵션이 발동되기 전에 무조건 그냥 발동되는 게 아니라 네. 최소 6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허용 이제 상품 선택 이후에 가입자가 운용 지시가 4주간 없을 경우 이 자동으로 적용되는데요. 네네. 이후 가입자는 디폴트 옵션의 적용에 통지를 받게 되고요. 이 통지 후 2주 이내에 아무 문제 선택 안 하면 이렇게 디폴트 옵션은 운영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경제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였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안세진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입니다. 북비산 내거리에서 원대호 거리 방향 원대호 거리 50m 못 간 지점 1차로에 도로 공사 진행되고 있고요. 70로 팔달 고가차도에서 대구병원 내거리 방향 팔달 고가차도 지난 지점 1차로에 무단횡단 반지막 작업 중입니다. 이 구간들 지나시기 전 미리 차로 변경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성당로 두류공원 내거리에서 성당시장 내거리 방향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고요. 달구벌대로 수성교에서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 수성교 신호 2번 받으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 현풍분기점 부근 갓길에 방음벽 보수 작업 진행 중인데요. 구간 흐름은 괜찮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도동분기점에서 외관나들목까지 제속도로 지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대구시가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3단계 사업에 참여할 시민 2,000명을 뽑습니다. 만 18살 이상 대구 시민, 기준 중위소득 70%, 재산 4억 원 미만 미취업자. 인데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8월 3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오늘이 벌써 중복입니다. 아이고 7월도 이제 말이에요. 그죠? 뜨끈하게 시원하게 복다른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7월 26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